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 한 푼도 못 꺼내는 상황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작년 겨울 82세 할아버지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2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문제는 할아버지 통장에 4,500만 원이 있었지만 의식이 없어서 가족들이 한 푼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가족은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돈은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내 돈을 찾지 못하는 문제. 둘째, 본인도 모르게 휴면 계좌가 되어버리는 문제. 셋째, 사망 후 복잡한 상속 절차로 가족들이 몇 달씩 고생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문제가 미리만 알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은행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먼저 알려주지 않을 뿐이죠.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금융보안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70세 할머니 한 분의 남편분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상황이었고 당장 치료비 800만 원을 내야 했어요. 남편분 명의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돈이 있었죠. 그런데 할머니는 한 푼도 찾을 수 없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매우 엄격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해요. 이건 사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죠. 하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독이 됩니다. 법정 대리인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냐고요? 그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응급실에서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당장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돈이 필요한 거니까요.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78%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고 해요. 10명 중 8명이 응급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쓸 수 없게 될 위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열심히 모은 돈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쓸모없는 숫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을요. 이보다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휴면 계좌입니다. 80세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부터 여러 은행에 나눠서 저축하셨대요. 분산 투자라고 할까요? 위험관리 차원에서 현명한 선택이셨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니까 모든 계좌를 다 챙기기가 점점 어려워지셨어요. 깜빡깜빡 잊으시게 되는 거죠.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 7개 은행에 계좌가 있었는데 그중 4개가 이미 휴면 상태였습니다. 무려 1,800만 원이 잠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죠. 내 돈이 이렇게 있었어? 완전히 잊고 계셨던 겁니다. 휴면 계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은행 창구에서는 바로 처리가 안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나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별도 기관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도 많이 필요하죠. 더 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휴면 계좌가 있는지도 모른 채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들도 모르는 돈이 되어버려요. 가족들은 돈이 있는지조차 모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금융권에 약 15조 원의 돈이 휴면 상태로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15조 원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세 번째 문제는 상속 절차의 복잡함입니다. 86세 되시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의 일이에요. 세 자녀분이 상속 절차를 밟으러 은행에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식들한테 말씀하셨대요. 내가 없으면 이 돈 너희 셋이 나눠라. 간단한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해도 한참이에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동의서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게다가 둘째 아들분은 해외에 계셔서 연락도 쉽지 않았고 막내 딸분은 가족 간 갈등 때문에 협조를 안 하셨어요. 결국 상속 절차가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장례비며 각종 정리 비용 때문에 가족들이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랬죠. 돈 때문에 가족이 멀어지는 슬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정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행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먼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제도들을 많이 알릴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업무가 복잡해지고 수익도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면제 혜택만 해도 한 분당 1년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은행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준비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러다가 정작 문제가 생기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금융 전문가들이 상담하는 분들 중에 80% 이상이 문제가 생긴 후에 온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방 조치들은 건강하실 때, 판단력이 온전하실 때 미리 해둬야만 효과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족한테 돈 이야기하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돈 이야기하면 민망하고 내가 죽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꺼려진다고 하시죠. 그래서 미루시다가 나중에 가족 모두가 고생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살아계실 때 정리해두면 가족들이 나중에 훨씬 편하고 불필요한 갈등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제도들이에요. 먼저 응급상황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모든 은행에서 금융대리인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제도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금융대리인 제도가 뭐냐면요, 평소에 미리 가족 중 한 명을 금융대리인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가족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금융대리인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필요한 건 신분증하고 인감, 그리고 대리인으로 정할 가족의 신분증 사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대리인은 꼭 2명 이상 정하세요. 한 명만 해뒀는데 그 사람도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해외 출장 중일 수도 있고 본인도 아플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75세 할머니 한 분이 이 제도 덕분에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미리 큰아들을 금융대리인으로 해뒀더니 아무 문제 없이 예금을 찾을 수 있었대요. 만약 미리 해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했을 겁니다. 법원에 신청하고 조사받고 결정받기까지 최소 몇 달이 걸려요. 그 사이에 생활비며 병원비며 필요한 돈을 쓸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휴면 계좌 문제는 통합계좌 조회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전국 모든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휴면 계좌까지 전부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일일이 은행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여기서 찾은 휴면 계좌는 해당 은행에 바로 연락해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바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복잡한 서류 준비하고 이 기관 저 기관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무려 2,300만 원을 찾은 분도 있다고 해요. 본인도 완전히 잊었던 적금이 5년째 그냥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상속 문제는 가족 신탁 제도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좋은 제도인데 아직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아쉬워요.
가족 신탁이 뭐냐면요. 살아계실 때 미리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족들한테 나눠주도록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살아있을 땐 이 돈으로 나한테 생활비 주고 내가 죽으면 큰아들 60%, 둘째 딸 30%, 막내 아들 10%로 나눠줘. 이렇게 미리 정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두면 복잡한 상속 절차 없이 사망 신고만 하면 바로 그날부터 가족들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도 절감되고 가족끼리 싸울 일도 없어지고요. 수수료가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비용이랑 스트레스 생각하면 충분히 할만해요.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에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치매에 걸리거나 판단력이 흐려져도 미리 정해둔 대로 집행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걱정 없는 거죠. 이제 가장 실용적인 정보 알려드릴게요.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들이에요. 이것도 은행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물어봐야 알려줍니다. 먼저 시니어 우대 통장이요. 대부분 은행에서 하는데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0.3%에서 0.5%포인트 더 높아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1년에 2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1년만 넣어도 30만원에서 50만원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같은 돈을 넣는데 그냥 나이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수수료 전부 면제예요. ATM 쓸 때, 계좌 이체할 때, 통장 재발급할 때 수수료 다 안 내도 돼요. 이것만으로도 1년에 15만원에서 20만원은 아낄 수 있어요. 요즘 ATM 한 번 쓸 때마다 1,000원씩 나가잖아요. 한 달에 10번만 써도 만원이에요. 1년이면 12만원. 이거 10년이면 120만원입니다. 작은 돈 같지만 모으면 큰 돈이에요. 세 번째는 무료 자산관리 상담이에요. 보통은 VIP 고객들만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을 65세 이상은 누구나 공짜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재무 설계부터 세금 상담, 부동산 컨설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이런 상담 받으려면 몇십만 원씩 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건강관리 서비스예요. 은행에 따라서 병원 예약도 도와주고 건강검진 할인도 해주고 응급상황 알림 서비스도 제공해요. 특히 응급상황 알림 서비스가 유용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일정 시간 동안 카드 사용이나 계좌 이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가족한테 연락이 가는 서비스예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죠. 이런 혜택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정말 간단해요. 주거래 은행 가셔서 65세 이상 시니어 혜택 알아보고 싶어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나이 확인되면 바로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뱅킹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편리하긴 한데 보안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가 워낙 많으니까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보안 서비스가 있어요. 안전송금 서비스라고 일정 금액 이상 보낼 때는 무조건 가족한테 알림이 가게 설정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막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 송금할 때는 자동으로 자녀한테 문자가 가도록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사기를 당하더라도 가족이 바로 알고 막을 수 있어요. 시간 제한 송금 기능도 있어서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송금이 안 되게 할 수도 있고요. 보이스피싱 전화는 주로 밤늦게 오잖아요. 이 기능 켜두면 아예 송금 자체가 안 되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통합계좌 조회해 보세요. 오늘 당장 집에서 할 수 있고 10분이면 돼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내 계좌 한눈에 앱을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본인 인증만 하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다 나옵니다. 혹시 잊고 있던 계좌 발견하실 수도 있고 휴면된 계좌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주 안에 주거래 은행 가셔서 금융대리인 등록하시되 가족이랑 미리 얘기해 두세요. 갑자기 대리인 됐다고 하면 가족들도 당황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행 가시는 김에 시니어 혜택도 같이 신청하시고요. 특히 수수료 면제부터 받으세요. 이건 바로 적용되니까 다음 달부터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 뱅킹 쓰시면 보안 설정 꼭 강화해 주시고요. 안전송금 서비스하고 시간제한 송금 기능 꼭 켜두세요. 처음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가족 신탁은 좀 더 신중하게 가족들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필요성이 다르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정보 들으시면 나중에 해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실행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보도 안 하시면 소용없거든요. 오늘 들으신 김에 딱 하나만이라도 당장 해보세요. 특히 통합계좌 조회는 정말 간단하니까 오늘 저녁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친구분들한테, 이웃 어르신들한테, 복지관 가시면 거기 계신 분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82세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 해보셨어요. 통합계좌 조회해보니까 깜빡하고 계셨던 CMA 계좌에 480만 원이 있었대요. 완전히 잊고 계셨던 돈이에요. 그 돈으로 시니어 우대 적금 드시고 두 자녀분을 금융대리인으로 등록하셨어요. 가족 신탁도 하셨는데 처음엔 이게 꼭 필요할까 하셨대요. 수수료도 들고 절차도 복잡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몇 달 후에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 입원하셨을 때 딸이 바로 병원비 처리할 수 있었어요. 미리 안 해뒀으면 법정 대리인 절차 밟느라 최소 3주는 걸렸을 거예요. 그 사이에 병원비는 어떻게 내고 입원비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마 자녀들이 급하게 대출받거나 본인 돈 써야 했을 겁니다.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다행히 미리 해뒀네요. 이런 게 진짜 보험이구나 싶었어요.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금융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게 3가지예요. 첫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계좌 조회해 보세요. 10분이면 되고 잊고 계셨던 돈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둘째, 은행에 가셔서 65세 이상 시니어 혜택이랑 금융대리인 등록 상담 받고 싶다고 예약 잡으세요. 한번 가시면 다 해결돼요. 셋째, 가족들한테 오늘 내용 얘기하고 같이 의논해 보세요. 가족을 위한 현명한 준비니까요. 놓치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금융대리인은 꼭 2명 이상 등록하시고요. 1명만 해뒀다가 그 사람 연락 안 되면 소용없어요. 시니어 우대 상품 가입하실 때 여러 은행 비교해 보세요.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만 알아보시면 더 좋은 조건 찾으실 수 있어요. 가족 신탁은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하시고요. 판단력이 흐려지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계좌 확인해 보세요. 새로 생긴 계좌는 없는지, 사용 안 하는 계좌는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판단력 온전하실 때 해야만 효과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평생 열심히 모으신 소중한 돈이잖아요. 정작 필요할 때 못 쓰는 일 없도록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다뤘죠?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런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더 안심하고 살기 위한 거예요. 내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내가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가족들이 훨씬 편해요.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요즘 세상이 참 빨리 변하죠. 금융제도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은행 가서 새로운 제도 없는지, 더 좋은 상품 없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은행 직원들한테 부담 갖지 마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게 그분들 일이에요. 특히 시니어 전담 창구 있는 은행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시기 부담스러우면 자녀분이나 가족이랑 같이 가세요. 같이 들으면 나중에 서로 확인도 하고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모르는 용어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주변에 물어보세요. 자녀분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은행 가서 물어봐도 되고, 복지관 상담사분한테 물어봐도 돼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죠. 궁금한 건 꼭 물어보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오늘 들은 내용 꼭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게요. 그리고 실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통합계좌 조회 완료, 금융대리인 등록 완료, 시니어 혜택 신청 완료.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뿌듯하실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잘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편안하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꼭 통합계좌 조회부터 해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